최근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따라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점검해야 한다는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제조업과 수출 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이런 주장의 뼈대인데요. 이 가운데 다시 주목받는 것이 금융산업입니다. 고부가 가치인 금융산업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여기서 파생되는 법률, 회계, 컨설팅 같은 관련 서비스 산업 성장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특히 현대 사회에서 글자를 모르면 문맹으로 살지만 금융을 모르면 생존을 위협받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중요성은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 대한민국도 정권이 바뀌면서 재차 금융산업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첨예한 논란을 부르고 있는 것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책은행인 KDB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계획입니다. 이른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서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부산을 금융허브로 키우자는 얘기가 여론을 달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두고 갑론을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산업은행을 여의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하자는 의견은 과거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또 금융허브 키워드 역시 대한민국 정부가 꾸준히 검토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진 쟁점이 왜 지금 다시 떠오른 걸까요? 오늘은 그 배경과 이를 둘러싼 여러 맥락을 살펴보고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옳은지 탐색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살포시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판단을 돕기 위한 미네르바의 부엉이 미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논란을 판단하려면 산업은행과 금융허브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산업은행이 어떤 곳이며 금융허브는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여의도와 부산을 사이에 둔 이번 논란이 해석됩니다. 일단 산업은행은 1954년 4월 1일 설립된 국책은행으로 기업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세워진 은행이다. 제1금융권 은행이므로 은행법도 적용받으며 말 그대로 국가 소유의 은행이다. 실제로 지분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가 산업은행 지분 91.8%를 쥐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국토교통부가 6.63%의 산업은행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나머지 1% 미만의 지분을 소유 중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서 일부 설명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산업은행의 사전적 팩트였고 위부는 간단히 요약해 설명드리는 걸 선호합니다. 쉽게 말하면 산업은행은 국내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 찾는 일종의 기업들의 가장 큰 은행이다. 산업은행은 돈이 필요한 기업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자 수익이나 기타 수익으로 돈을 벌거나 아니면 부실기업을 인수해 되파는 식으로 수익을 냅니다. 산업은행이 기업들이 찾는 가장 큰 은행이란 걸 알았다면 금융허브라는 대목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융허브는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를 연결해서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담당하는 중심지라고 보면 됩니다. 혹시 이 말도 어렵다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무시해도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허브는 일단 굉장히 많은 금융기관이 상주하는 모습을 그려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한 대량의 금융거래가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곳이 대표적인 아시아 금융허브로 꼽힙니다. 쉽게 말해 엄청난 수의 국내외 금융기관이 있는 곳으로 판단하면 빠릅니다. 원래 허브라는 영어 단어 자체가 자전거에서 바퀴알이 뻗어있는 원 모양의 중심지를 뜻합니다. 글로벌 금융기관이 자전거 바퀴 중심부처럼 한 곳에 모여서 발빠르게 돈을 중개하고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을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금융산업의 중요성과 장점이 나옵니다. 금융산업은 물건을 만들어 팔고 사는 실물 경제와 확연히 다릅니다. 금융산업은 선진화된 금융제도 속에서 관련 전문 인력이 필수입니다. 그렇다 보니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산업이 성장하는 허브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금융허브가 있는 곳이 큰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장점이 따라옵니다. 이를 알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상적으로 보는 금융허브 유형을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성숙된 국내 금융시장을 기반으로 종합금융 서비스를 지향하는 런던과 뉴욕 같은 글로벌 금융허브가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꼽힙니다. 아무래도 이들은 전 세계 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축통화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금융산업 하부 구조 발달이 오랜 시간에 거쳐 성숙했다는 점에서 탄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대한민국 화폐가 아직 기축통화는 아니라는 점에서 말 그대로 이상향입니다.
이상향인 것은 확실히 맞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벤치마킹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수 있는 유형이 국내와 주변 금융시장 연계성을 고려한 특화 금융 허브가 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취리히, 에딘버러, 시카고 등이 대표적인데요. 특히 홍콩의 경우 글로벌 금융 허브의 성격도 상당 부분 지니고 있어 사실상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곳으로 거론됩니다. 특히 최근에 말레이시아는 오일 머니를 중심으로 이슬람 채권 발행을 중개하면서 중동과 아시아를 잇는 금융 허브를 자처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융 허브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라도 탐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금융 허브가 뭐가 좋길래?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융 허브는 금융 산업을 확실히 이끌어줄 수 있는 완전한 하나의 원천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맛있는 라면을 끓이기 위해선 맛 좋은 라면 스프를 쓰면 빠르듯이 금융 산업을 키우기 위해선 금융 허브를 키우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금융 허브가 있으면 그 나라 금융 산업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탄탄해지며 이를 통해 비약적인 성장과 국가 경제의 탄탄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융 산업이 엄청난 고부가 가치 산업인 겁니다. 금융산업은 글로벌 사회에서 국경도 없고 잠자는 시간도 없이 24시간 돌아갑니다. 게다가 금융산업은 여기서 파생되는 법률, 회계, 컨설팅 같은 관련 서비스 산업 성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돈을 빨아들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한 국내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며 제조업 같은 전통 산업과 비교해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구분할 필요도 없는 알짜입니다. 제조업보다 이익률은 높으면서도 심지어 고용 창출효과까지 매우 큰 것이 금융산업입니다. 게다가 요즘 전 세계 이슈인 공해와 환경 문제에서도 금융산업은 크게 문제를 일으킬 것이 없습니다. 주식 거래, 부동산 거래, 각종 자금 중개가 탄소를 배출하거나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금융산업의 장점은 어디 가서 술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차고 넘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금융 허브를 향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의욕은 이전부터 대단했습니다. 가장 먼저 2005년 10월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자원부, 산업은행, 법무부 등 여러 정부 부처와 각 협력기관이 합동으로 금융 허브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이란 자료를 내놨습니다. 미부에서는 정확한 이 정부 자료를 근거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일단 이 자료에 따르면 과거 참여정부는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건설을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북아 금융허브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를 이어 2003년 12월엔 제32차 국정과제회의에서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전략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략에 따르면 2007년까지 국내의 금융허브 기반을 구축하고 2012년에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를 완성한 뒤에 2020년까지 아시아 지역 3대 금융허브로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실제로 이런 전략 아래 변화한 것이 2005년에 투신사 구조조정과 연기금의 주식 투자 허용 등이 있습니다. 한국투자공사 KIC도 이때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정부는 금융 허브의 지적 효과를 최대화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걸고 벤치마킹하기 위한 도시들도 선정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내세운 금융 허브의 건물 형태는 홍콩, 상하이, 두바이 등을 참고하고 지역 형태는 뉴욕, 맨하탄, 런던을 중심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산업은행과 금융허브에 대한 핵심을 이해하고 나면 지금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좀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말 그대로 국책은행이자 금융산업의 핵심이며 기업들이 찾는 은행,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를 통한 다른 금융사들이 부산을 찾는 보수 효과를 노려 부산을 금융허브로 키우고 이참에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대한민국을 좀 더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자는 뜻입니다. 실제로 부산에는 현재 산업은행 부산지점, 금정지점, 서부산지점, 해안산업금융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이 본점과 가까운 또 다른 핵심 거점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그리 쉬울 리 없습니다. 당장 정치권과 산업은행 직원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까지 이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부산 이전 소식이 불거지면서 상반기에만 40여 명이 퇴사했습니다. 여기에 산업은행 노조는 금융 총파업 참여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계획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라고 강조하며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공약대로 이행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따져볼 것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가능하느냐는 반문입니다. 왜냐하면 산업은행은 그 특수성 때문에 한국산업은행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은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산업은행은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법을 어기는 것이 되므로 법을 수호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 법을 둔 채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은 이 법을 개정하겠다는 움직임까지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걸림돌이 되는 법안까지 개정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이 뚜렷한 겁니다. 게다가 산업은행의 지방 이전설은 이전에도 나온 적이 있어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산업은행은 과거 전북으로의 이전설을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이나 중소기업은행의 대구 이전도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다가 폐기되는 등 꾸준한 이슈를 만든 단골 소재입니다. 이 가운데 산업은행은 2020년 7월에는 아예 원주로 이전한다는 구체적인 지역명까지 거론되며 한 차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한 전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산업은행이 더는 여의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꾸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 역시 뚜렷합니다. 이미 국내 금융시장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여의도에서도 금융허브를 달성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구태여 부산으로 이전해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느냐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인재가 몰리는 대한민국 특성을 고려하며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입니다. 실제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행이 급물살을 타면서 반대급부로 인력 유출이 나오고 있다는 자주 섞인 얘기도 꾸준합니다. 게다가 앞으로 산업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는 국책은행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산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는 쪽에선 의견이 다릅니다. 바다와 가깝다는 부산의 지리적 특성과 산업은행 이전을 중심으로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금융허브 지원책을 계속해서 꺼내들면 언제든 부산이 이를 중심으로 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설령 부산이 아니더라도 이전부터 꾸준했던 산업은행의 이전은 언젠간 한 번은 겪어야 할 것이며 약간의 진통을 두려워한다면 끝내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과 같은 변화 없는 상태만 유지할 것이란 주장으로 요약됩니다. 특히 서울의 모든 인구, 자본, 기업이 몰리는 것을 언젠가는 해소해야 하는데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부산 유치로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 새로운 축을 만들기에는 지금이 적기라는 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일단 일부 금융기관의 부산 이전이 마무리된 2015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시 원점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일부 중립적인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이후 부산의 금융 경쟁력이 크게 오르거나 하는 효과를 보지 않았으므로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하더라도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 터이니 다시 살펴보자는 뜻입니다. 실제로 국제금융센터 지수는 세계 126개 도시의 금융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수입니다. 그런데 이 지수에서 부산은 2015년 3월 기준 24위에 이름을 올렸다가 2022년 3월에는 오히려 30위로 하락했습니다. 2010년 이후 순위를 살펴봐도 2017년 9월 기준으로는 70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해 이 정도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위 역시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긴 힘들다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부산이 과연 제대로 된 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효과를 받느냐는 반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산은 2009년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부산국제금융센터인 BIFC를 설립하며 닻을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애탁결제원,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금융기관들이 부산으로 이전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부산의 금융산업을 위한 노력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부산은 이렇다 할 대형 금융회사를 포함해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과 외국계 은행 본점을 유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금융 지적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는 점이 아직 부산에게 기회를 준 적이 없다라는 반론으로 거론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앞서 언급한 국제금융센터 선정 순위는 여전히 부산이 제대로 된 금융허브 구축, 시도나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전과 다를 바 없는 환경으로 나온 통계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 상황을 요약하면 부산의 최소한의 금융산업을 위한 작은 돌 하나 정도는 쌓아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상징성 있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 금융허브로 가기 위한 더 많은 돌탑을 쌓아보자,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은행은 지금처럼 인재 확보에 유리함과 아직은 여러 금융사가 몰려있는 여의도살이를 계속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큰 그림을 그려보겠다는 정부의 새로운 시도를 위해 부산행 열차에 올라야 할까요? 일단 저는 서울도 부산도 대한민국 대표 도시라는 점에서 여러분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이런 논란이 나오자 전 산업은행장은 기자회견에서 하버드대 교수가 쓴 도시의 승리라는 책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논란과 관련해 이것이 내 답이다라고 답변 대신 이 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책은 도시로 사람이 몰리고 그에 따른 인프라와 각종 기회가 나라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전문가의 분석으로 요약됩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오늘의 제 설명이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라며 이상 미네르바의 부엉이 미보였습니다.